안녕하세요. 폭삭 속았수다 2화 수업입니다. 2화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한국어 표현과 문화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시작합니다. 오늘 살펴볼 2화는 더 재미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유와 박보검 배우가 연기하는 애순이와 관식이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특히 둘의 사이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화의 마지막에 관식이 할머니가 애순이를 잡으러 시장에 왔잖아요. 그래서 애순이가 도망갔고요. 그 다음에 관식이랑 애순이가 집에 오는데 애순이가 투덜거립니다. 그러면서 따개비나 고등이나 생선집 아들이나 해녀딸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지. 뭐 언년이 도련님 만나냐? 이러거든요. 따개비는 barnacles, 고등은 conches 비슷하죠. 생선집 아들은 관식이, 해녀 딸은 애순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은 서로 수준이 비슷한 것들이 짝이 되어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밥은 매일 먹는 주식이고 나무는 채소를 데쳐서 양념에 묻힌 한국 반찬이잖아요. 말린 잎이나 채소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고 서민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소박한 음식입니다. 매일 먹는 밥에 소박한 나물, 둘이 딱 어울리잖아요. 일상적이고 특별하지 않은 비슷한 수준의 조합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언년이 도련님 만나냐? 에서 언년이는 옛날 말로 소녀라는 뜻인데 나이 어린 평민 여자나 양반집의 하녀들을 언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양반집 아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니까 뭐 언년이 도련님 만나냐? 이 얘기는 지금 애순이가 언년이고 관식이가 도련님이니까 지금 하녀가 도련님 만나는 것도 아닌데 너희 할머니는 왜 그러냐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안 가져 저도 이렇게 말하죠. 아, 저도 안 가져, 저도. 저도 안 가져는 even if you give it to me, I don't want it 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무조건 서울놈한테 시집갈 거야. 섬놈한테는 절대. 급기야, 노스텔지어도 모르는 놈은 절대. 네버! 그러면서 섬놈한테는 절대 시집 안 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놈이란 말은 사람을 비하적으로 말할 때 사용하고요. 애순이는 더 이상 섬에 살기 싫고 육지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노스텔지어도 모르는 놈은 절대라고 말하죠. 여기서 노스텔지어는 영어 노스텔지아고요.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유치환의 깃발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시 속의 단어로 나옵니다. 이 시는 1936년대에 나온 시인데 그때는 지금처럼 한국에서 영어나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이야 케이팝 가사도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시에 사용된 이 노스텔지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세련되고 지적인 느낌을 줬어요. 애순이는 문학소녀라서 책을 엄청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당연히 알고 있었고 이 노스텔지어라는 단어와 그 단어가 나오는 시를 알 만큼 지적이고 교양 있는 서울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뜻이죠. 말 나온 김에 유치환의 깃발이라는 시를 잠깐 살펴볼게요. 유치환, 깃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관식이가 아무 말도 없으니까 애순이가 그러죠. 소죽은 귀신이 씌었나? 뭔 놈이 이렇게 짓거리질 않아. 아유. 일단 귀신이 씌이는 건 귀신이 몸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빙의하는 건데요. 그냥 귀신이 아니라 소 죽은 귀신이래요. 소의 귀신. 그 다음에 먼 놈의 개에는 무슨 놈의 것이 뭐가 이렇게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짓거린다는 거는 말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소 귀신이 몸에 들어간 것처럼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는 뜻인데요. 소는 아무래도 듬직하고 과묵한 이미지니까 소처럼 말을 안 한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좀 더 현대적이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무슨 사람이 말을 이렇게 안 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차라리 도라르방을 끼고 살고 말지. 이렇게 말합니다. 돌하르방은 제주도에서 마을 입구에 세우는 큰 돌상인데요. 나쁜 기운을 막고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합니다. 보통 웃는 얼굴을 하고 배에 손을 올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돌하르방은 돌이잖아요. 그래서 관식이가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차라리 돌하르방을 데리고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애순이가 관식이한테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지금 관식이 할머니가 애순이한테 관식이랑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애순이는 속상하고 억울한 거죠. 관식이나 자기나 비슷한데 왜 나만 이런 취급을 하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관식이가 좋아서 따라다닌 건데 말이죠. 자, 그랬는데 관식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라면 손 빼. 서울놈 호주머니다 너. 그럴라면 손 빼. 서울놈 호주머니다 너. 아, 너무 웃기죠. 예순이가 관식이 할머니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너 좋아한다고 누가 그랬냐? 섬놈이랑 결혼 안 한다. 노스텔지어도 모르는 놈은 절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손은 관식이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관식이는 오늘도 애순이 줄 삼치를 들고 가죠. 애순이는 왜 맨날 나한테 이렇게 뭐든지 주냐고 이제 말로 좀 해보라고 하는데요.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관식이는 답답하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애순이가 계속 말해보라고 옆에서 재촉하니까 갑자기 관식이가 애순이한테 뽀뽀를 합니다. 누가 좋아한단 말을 이렇게 해? 누가 좋아한다는 말을 이렇게 해. 우리의 관식이가 바로 말합니다. 나 할머니랑 살 거 아니고 나는 너랑 살고 싶어. 나 할머니랑 살 거 아니고 나는 너랑 살고 싶어. 관식이가 애순이한테 그러죠.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고 너 말하는 입만 보인다고. 그리고 왜 남의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매일 입술은 왜 반짝이냐고. 그랬더니 애순이가 뭐 발랐다. 왜? 준비. 나는 거의 14살 때부터 준비했거든. 그러면서 자기는 거의 14살부터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아, 애순이 너무 귀여워요. 관식이가 고백해주길 오래 기다렸나 봐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르죠. 그리고 유채꽃 밭에는 관식이와 애순이만 있습니다. 유채꽃은 레이프시드고요. 유채 기름이 카놀라유입니다. 제주도에는 넓은 유채밭이 있어서 특히 유명한데요. 보통 봄 3, 4월에 꽃이 핍니다. 샛노란 꽃이 파란 바다랑 어우러진 모습이 제주의 전형적인 풍경인 것 같아요. 달력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경치죠. 그리고 이 유채꽃 밭에서 애순이와 관식이는 서로 마음을 확인하잖아요. 둘 다 첫사랑이죠. 첫사랑은 한국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 영화에서 아주 사랑받는 소재인 거 알고 계시죠? 첫사랑에 대한 드라마도 엄청 많잖아요. 저는 25, 21도 재미있게 봤고 응답하라 1988도 좋아하거든요. 응답하라 1988에는 박보검 배우가 나왔는데요. 아직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한국 영화에서 첫사랑을 주제로 한 영화 중에 1등이라고 생각하는 영화는 클래식인데요. 조승우, 손예진, 이기유 주연입니다. 클래식보다 좀 더 최근 영화 중에는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가 가장 대표적인 첫사랑 영화 같아요. 여기서 주인공으로 나온 수지는 국민 첫사랑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어른이 되기 전 학창시절의 풋풋한 사랑을 다룬 이런 커밍 오브 에이지 쇼를 한국어로는 청춘 드라마, 청춘물, 성장 드라마라고 부릅니다. 청춘은 젊은 나이를 얘기하고 성장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애순이는 관식이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집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아빠에게는 민옥이라는 새로운 여자가 생겼고 아이까지 임신했기 때문인데요. 애순이는 작은아빠 집에 가보지만 이미 애순이는 조구 사건 이후에 작은아빠 집을 나온 지 오래됐었잖아요. 작은아빠는 애순이한테 우리 집에 돈 맡겨놨냐며 공장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민옥이는 집에 걸려있던 애순이 엄마의 엉정사진을 떼어버립니다. 애순이는 이제 진짜 새아빠 집을 나가야 한다는 거를 깨닫고 집을 나갈 테니까 대학교 갈 돈을 달라고 하죠. 1화에서 새아빠가 애순이한테 육지로 대학 보내준다고 조금만 더 남아서 동생들을 보살펴 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애순이가 양배추 밭까지 가꿔서 돈을 벌었었는데요. 당연히 새아빠는 애순이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자 민옥이는 애순이에게 말합니다. 네 살 길 찾으시라고요. 너 속았으니까 네 살 길 찾으라고. 살 길을 찾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to find a way to survive 입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애순이 작은 아빠가 또 말하거든요. 네 살 길 네가 찾아야지. 누가 찾아? 작은 아빠는 애순이한테 육지에 있는 공장에 취직하고 돈을 벌어서 붙이라고 말하죠. 작은 아빠 아들인 종구가 빚을 져서 집안에 있는 돈을 다 잃고 이 가족도 어렵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순이한테 종손 빚도 네 빚이니까 갚는 걸 도우라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질 애순이가 아니죠.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주서 여자로 태어나느니 서로 나는 게 낫다고. 우리 엄마가 그러대요. 제주서 여자로 태어나느니 소로 나는 게 낫다고 울엄마가 그러대요. 제주에서 여성의 인권은 굉장히 복잡하고 모순적인 특징을 가지는데요. 해녀 문화로 대표되듯이 제주에서는 역사적으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목의 중심 사회와 강한 여성상이 존재했지만 동시에 남성 중심의 유교 문화와 국가 제도 때문에 표면적인 평등과 실제적인 불평등이 존재하는 복합적인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애순이의 말을 곱씹어 보면 제주에서 여자로 태어나는 것보다 소로 태어나는 게 낫다는 의미는 소도 밭을 가는 힘든 일을 하지만 제주 여자들은 그것보다 더 힘들게 일을 많이 하는 고된 삶을 산다는 뜻이겠죠. 애순이는 비록 동생들을 키우느라 식모 역할을 하며 컸지만 육지에 그리고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꿈을 버리지 않았고 엄마의 말을 잘 기억하면서 제주도에 남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말 이 시대에 여자 고등학생, 그것도 부모님이 안 계시는 10대 소녀가 제주도 섬을 떠나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었는데요. 여기에 애순이가 더 절망감을 느끼게 된 이유는 작은 아빠의 말 때문이었는데요. 갈 곳 없는 애순이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합니다. 애순아. 근데 이제 그 엄마 없잖아. 세상 천지 너 반길 아랫목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너무하지 않나요? 여기서 아랫목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랫목은 한국 전통 온돌방 바닥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인데요. 온돌은 한국의 난방 구조 및 방식이잖아요. 겨울에는 부엌에서 불을 떼고 그 증기와 온도를 바닥 아래로 보내서 난방을 하는데 아랫목이 불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일 따뜻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가족들이 아랫목 근처에 모여 앉아 있거나 잠을 자는데요. 그래서 아랫목이라는 단어는 따뜻함과 편안함을 상징하고 또 가족의 정을 상징하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또 보통 아랫목의 온기를 보존하기 위해 이불을 바닥에 깔아 놓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밥이 들어있는 그릇을 하나 넣어놔요.
그 이유는 밥을 하고 나서 옛날에는 전자레인지도 오븐도 없으니까 밥이 식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랫목 이불 속에 넣어 놓으면 좀 더 따뜻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아랫목에 있는 밥은 정성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가족을 위한 배려의 상징입니다. 애순이가 이제 작은 아빠네 집에서도 못 살게 되고 새아빠네 집에서도 나가라고 눈치를 주니까 공장에 취직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걸 깨닫고 엄청나게 절망을 하잖아요. 엄마가 식모살이 하지 말고 떠나라고, 너는 꼭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했는데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라는 아랫목도 이제는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벼랑 끝까지 몰린 애순이는 관식이를 찾아가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네 집 방 몇 갠데? 오빠, 너 니네 할머니 이겨? 지지? 지지? 나 홍순이 하래. 나 이제 집도 없어. 아랫목도 없고 저 양반시계밖에 없으니까. 결국 공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관식이와 같이 사는 쪽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뜬금없지만 귀여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까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그 시가 또 나오는데 너무 웃깁니다. 갑자기 관식이가 시를 암송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관식이가 노스텔지어를 찾아본 거예요. 시 전체를 외웠어요. 나 노스텔지어 아는 남자다. 너랑 어울리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애순이한테 닥친 건 죽느냐 사냐 문제인데 지금 노스텔지어가 중요한가요? 애순이가 답답해서 울면서 외칩니다. 아, 노스텔지어 알면 뭐해? 나 대학은 시는 나 육지는. 그런데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애순이가 관식이 앞에서는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다는 거예요. 대학 가고 싶다, 시인이 되고 싶다, 육지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 사실 할머니 앞에서, 작은 아빠 앞에서는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데 관식이 앞에서는 애순이가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만큼 관식이를 믿고 관식이가 편하다는 의미겠죠. 관식이가 대답합니다. 다는 못해줘. 그래도 꼭 하나는 죽어도 해줄 거야. 너무 귀엽죠? 솔직하게 다는 못 해준다고 얘기하고 그래도 죽어도 하나는 해줄 거라고 약속하는 게 정말 현실적이면서 진솔해 보였어요. 그런데 애순이는 제주에 남기 싫었어요. 그리고 관식이도 그렇게 되면 애순이가 할머니와 엄청나게 갈등을 빚고 꿈을 포기해야 할 거란 걸 알았죠. 그래서 둘은 섬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밤 애순이랑 관식이는 모두가 잠든 밤에 각자의 집에서 돈과 장신구 등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다 모아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가출을 하는데요. 이렇게 자녀가 가족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가는 걸 가출이라고 합니다. 제주도니까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그것도 어른이 채 되지 않은 미성년자로서요. 애순이가 관식이한테 묻습니다. 진짜 후회 안 하지? 관식이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조용히 말하는데요. 나는 내 19년 인생 중에 지금이 제일 신나. 관식이의 이 말에 애순이의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둘은 당당하게 가출을 계속합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현금이 없는 애순이 관식이는 집에서 훔쳐온 보석과 금부치를 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전당포에 가지만 여자 사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다가 거래를 거부합니다. 현금도 신분증도 없는 관식이 애순이는 피곤한 몸으로 떠돌다가 여인숙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마음 좋은 여자 사장의 도움으로 방을 얻게 됩니다. 애순이랑 관식이는 배에서부터 자신들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신혼부부라고 거짓말을 해요. 부부인데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부부처럼 보이죠. 겨우 얻은 방에 들어가 한숨 돌린 애순이는 관식이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왜 제주 바닥에서 제일 멋대가리 없는 양관식이한테 시집 가는 줄 알아? 무쇠 같아서. 여기서 멋대가리 없다는 건 멋이 없다. 그러니까 센스도 좀 부족하고 눈치도 없고 여자 마음도 잘 모르고 재미도 없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식이한테 자기가 시집 가는 이유는 관식이가 무쇠 같아서라는 거예요. 무쇠는 엄청 강하고 무겁고 잘 부서지지 않잖아요. 그런 무쇠의 관식이를 비유한 거예요. 사실 관식이가 애순이를 1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애순이 옆을 항상 지켰잖아요. 그런 면에서 무쇠처럼 변하지 않고 묵직하게 신뢰할 수 있는 느낌을 준 거죠. 배는 고라도 마음은 안 골겠다 싶어서. 배는 고라도 마음은 안 골겠다는 건 배는 고플 수 있지만 밥은 좀 굶을 수도 있지만 이 뜻은 관식이랑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 최악의 상황에 밥은 좀 굶어야 할 정도로 가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은 배고프지 않겠다는 거예요. 관식이가 형편은 가난해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마음은 무한대로 줄 것 같아서죠. 금도끼 은도끼 다 준대도 쇠도끼가 내 거야. 쇠도끼가 알짜야? 그러면서 쇠도끼가 내 거야, 알짜야 라고 표현하는데 쇠도끼는 무쇠로 된 도끼가 맞고요. 금도끼, 은도끼라는 한국 설화에서 나온 개념인데 어느 날 산에 있는 계곡에서 나무를 하다가 쇠도끼를 잃어버린 남자가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나와서 네가 잃어버린 도끼가 금도끼냐, 은도끼냐, 쇠도끼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금도끼, 은도끼도 가지고 싶지만 쇠도끼가 자기 거라고 말하죠. 결국 솔직하게 대답한 남자는 금은도끼까지 다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솔직한 태도와 일상의 성실함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쇠도끼를 무쇠 관식이한테 비유한 거예요. 근데 관식이가 여기서 하는 말이 너무 웃깁니다. 금도끼 은도끼는 누가 주지도 않아. 여관방 안에서는 애순이랑 관식이가 어색하게 있는데요. 처음으로 한 방에서 자는 거잖아요. 또 신혼부부라고 거짓말도 했고 그러니까 오늘이 첫날 밤 같은 분위기로 묘한 긴장감이 흐르거든요. 그런데 문 밖에서 소리가 나더니 여관 주인이 서비스로 부산 소주랑 국수를 주면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드시는 데서 알딸딸하이 등지지면 후라이판 위에 인절미 맨키로 녹아삐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소주 한잔 하고 나면 후라이팬에 인절미처럼 녹을 거라는 거예요. 인절미 아세요? 콩고물이 묻은 찹쌀떡이죠. 인절미는 떡이니까 당연히 오래되면 굳어요. 먹기 힘든데 그러면 후라이팬에 살짝 데워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네모 반듯하던 인절미가 스르르 녹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절미처럼 녹은 애순이랑 관식이는 주인이 가방을 훔쳐가는 것도 모르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숙박비와 음식값을 내놓으라고 하죠. 관식이랑 애순이는 주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증거가 없어서 당하고만 있습니다. 심지어 관식이랑 애순이가 제주에서 온 것을 주인이 알고 있었거든요. 가방에 있는 배표를 봤다는 뜻이죠. 결국 다음날 밤에 몰래 주인 방에 들어가서 관식이의 금개구리와 애순이의 엄마 사진을 찾아서 나오는데요. 애순이 머리핀이 그 집 딸 머리에 꽂혀 있는 거예요. 관식이가 어렸을 때 선물한 소중한 머리핀인데 그래서 애순이가 그걸 빼려다가 딸이 깨서 소리를 질러서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2화에서는 잠시 배경이 바뀌어서 중년이 된 애순이가 나오는데요. 아이유가 아닌 다른 배우가 연기를 하죠. 문소리 배우입니다. 중년인 애순이는 자식이 2-3명 있는 것 같고 남편도 있는 것 같네요. 아직 2화에서 중년 애순이에 대한 많은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년 애순이의 딸을 또 아이유 배우가 연기를 하잖아요. 같은 배우가 연기하는 엄마 역할과 딸 역할,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한 가족 안에 두 여자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이 드라마의 특별하고 뛰어난 점인 것 같습니다. 2화에서는 관식이와 애순이의 관계가 급진전되었고 둘이 가출을 했다가 잡혔으니까 그 다음에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관건입니다. 2화에서도 한국 문화적 상징이 많이 드라마 대사나 장면 속에 녹아 있었죠. 3화에서는 더 재미있는 내용과 한국 문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3화 내용으로 같이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 공부해요.